이어서, 주택. 교재 봐요. 어디까지 가는 거 하면, 216페이지부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216, 17, 18 가봅시다. 먼저 이제, 여러분, 주택과 상가를 비교를 딱 해야 돼요. 먼저 교재, 219의 첫 번째 주택과 상가 비교. 첫 번째 차이가 뭐예요? 주택은 보전금 제한 없이 정의됩니다. 전국에서 10억이든 1억이든 정돼요. 그런데 상가는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죠? 상가 봐요. 219의 위에 서울은 얼마 이하가 돼야 돼? 9억. 과면역제거는 6억 9천만 원 이하. 6구 54대, 그리고 광역시는 5억 4천 이하. 마지막에 3억 7천. 어떻게 온다고? 고여야 됩니다. 네. 695437. 그거 금액이 초가 돼야 돼? 이하가 돼야 돼? 이하. 그리고 그 상가는 환산보전금입니다. 뭐라고요?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보증금에 뭐 곱하기 뭐? 월세 곱하기 100이잖아요. 요거 합니다, 이거. 그럼 만일에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죠? 보증금이 5억이야. 월세가 500이야. 어떻게 되나, 이거? 10억이잖아. 그럼 전국적으로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서울도 9억 이하인데. 월세 500 곱하기 100 하면 그것도 5억이다. 그런데 꼭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교재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우리 교재가 226페이지까지 가봐요. 226 가면, 그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두 번째 칸에 적용 범위 찾았어요? 좀 전에 공부했던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하살표, 마지막에,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것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다? 대항력, 권리금, 해지권, 계약갱신 요건 찾았어요? 하나 더 적으면, 적어봐요. 감염병이 이 무슨 병이야, 이거? 코로나. 코로나 와가지고 석 달 이상 내가 영업을 못한 거야. 그때 해지합니다. 그것도 적용되는 거야. 그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228페이지 마지막에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 해지입니다. 그 재밌는 법입니다. 임차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기 코로나법이란 말이야. 그 옆에 줄 거 봐요.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찾았어요? 228의 마지막이다. 그게 작년에 신설된 거야. 가로 열고 뭐까지 포함? 운영시간 단축 포함해서 총 몇 개월? 3개월 이상 줄 것이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했어. 그래서 뭐 했다? 옆에 폐업 줄 거. 이제 사업장을 폐업한 거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해지할 수 있다. 누가 해지하는 거야? 임차인이. 해지하면 두 번째 2항 통고받을 것들 몇 달 지나면 끝난다? 석 달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까지도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봐요. 내가 아까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야. 그러면 전국 어디라도 상가는 적용 안 되잖아. 원래는 금액이 초과돼서. 그래도 되는 건 네 가지가 뭐라고? 다시 앞으로 가면 226에 대항력, 권리금, 해지권, 계약갱신 요구권, 감염병
감염병에 따른 해지권, 대권, 해계, 감하든지, 대권, 해계, 감, 마지막 하나 더 적어요. 감염병. 자, 요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면,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다시 219에, 주택은 금액에 제한 없이 정되고, 상가는 일정 금액 이하가 돼야 된다. 그 일정 금액이 얼마라고? 9억, 6억 9천, 5437. 그럼 질문. 이 10억짜리를 했다, 상가를. 어떻게 되노? 상가금을 임대차법 적용 안 되지? 그럼 뭐 적용받노? 아니, 대권 해제는 초과돼도 정되고, 상가금을 조문이가 한 10개 있다면 그 중에 대권 해계 감까지는 정되고, 초과해도. 대항력, 권리금, 해지권, 계약갱신 요구하고, 간접법에 따른 해지권은 정되고, 그 5개 빼고는 그럼 어느 법 적용받노? 민법상 임대차. 뭐라고? 민법상 임대차요. 이것도 임대차잖아, 상가 건물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법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질문 봐요. 요 하나만 설명해 보면 되걸 봐요. 여러분, 자, 10억에 했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 적용 안 되지. 금액이 많아서.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민법상 임대차로 간다 했잖아. 그러면 상가가 원래 최단 몇 년이고?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지. 그럼 민법으로 가면 1년 보호받아? 아까 민법 뭐가 없고 뭐가 없노? 최단도 없고 최장도 없잖아. 이래 되는 거야. 최단 존속이 1년 된다면 틀리는 거야, 그때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만 더 해볼까? 권리금 받을 수 있나 없나? 적용되는 4개 내지 5개 더 있잖아. 대권의 권리금. 그러면 상가금을 초과돼도 권리금은 누구한테 받는 거야? 그렇죠? 요 임차인의 기간 끝나기 6월 전부터 언제까지? 종료일까지 누구에게? 새로운 신규 임차인부터 받는 게 권리금이잖아. 이거는 보호된단 말이야. 초과돼도. 원래 초과되면 민법상 임대차이기 때문에 상가금을 임대차 특별을 적용 안 돼. 되는 거 5개 빼고는 다 민법으로 가야 돼. 그 되는 거 5개 뭐라고? 대권, 해계, 감. 자, 두 번째 219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뭐라고? 소액보증금입니까? 소액보증금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최우선 변제잖아. 자, 그거는 봐요, 여러분. 219 다시 와서 최우선. 자, 거기 주택에 올해 바뀐 거잖아. 3월 말인가 4월에. 서울이 얼마라고? 1억 1,500씩 올렸다 했잖아. 1억 6,500이면 얼마 준다? 5,500. 1억 4,500이면 48. 8,500이면 우리 기타, 우리 여기 광역시가 8호잖아. 8호면 얼마죠? 28. 7,500이면 2,500 줍니다. 경사 같은 데는 2,500 주겠지. 이렇게. 그게 올해 바뀐 거야. 또 우측에 상가는 그대로입니다. 6,500이면 2,200. 천 차이. 5,900이면 5,500이면 1,900. 3,800이면 1,300. 기타로 3,000이면 1,000만원. 이렇게. 역시 상가는 환산보증금이야. 차이가. 주택은 봐요. 주택은 아까 적용될 때는 보증금 제한 없다. 근데 최우선 배대 받을 때는 지역마다 그 금액 이하가 돼야 돼. 그때는 조금 전에 7번 봐요. 상가를 어떻게 따진다고? 환산보증금을 했지? 환산보증금 어떻게 계산한다? 근데 주택은 뭐만 따진다? 보증금만 따집니다. 월시 안 따져요. 그 계산 방법이 달라. 주택과 상가가.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는 원래 상가는 있었고 주택은 들어온 지 2년 됐어. 1회 플러스 2년입니다. 한 번 할 수 있고 2년밖에 안 돼.
근데 상가는 최초 포함해서 몇 년까지가 계약갱신 요구? 10년입니다. 그럼 또 질문해볼까? 초과될 때 아까 보증금이 초과돼도 상가는 대권, 해, 개, 감. 개가 뭐야? 계약갱신 요구. 그래서 이런 뭐야 아까 10억이다. 계약갱신 요구 10년까지 살 수 있나 없나? 대권, 해, 개, 감에 있잖아. 사는 거야. 초과돼도. 대항력도 있고 권리금 받고 3개 해지 계약갱신 요구 10년 가는 거야. 초과돼도.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임차인이라면.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 지금 봐요. 지금 대구는 얼마고 5억 4천이잖아. 광역시니까. 5사 5억 4천만 원 이하가 뭐가 돼? 정된댔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봐요. 지금 보증금이 5천이야. 월세가 370이야. 370. 이거 얼마짜리고? 4억 3천이가 2천이가 2천이네? 다행히도 정받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맞다. 이 상가 정받네. 만약에 이게 뭐 4억 7천이면 받나? 5억, 그래, 5억 4천, 4억. 그래도 받네? 그럼 500이라 하죠, 500. 500만 원 월세가. 5억 5천이니까 정리 안 받잖아. 그럼 이거 되냐, 이거? 더 가야 되나, 안 더 가야 되나? 뭐는 정금 받아? 대항력이 있고, 권리금 받고, 또 뭐? 3기 연체해야 해지하고, 요구되고, 간접부 되잖아. 그럼 뭐 큰 이상 없으면 뭐, 더 가면 되지. 초과돼도. 그 다음에, 임차권 상계는 주택밖에 없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정액, 얼마 올릴 수 있노? 오빠, 또 요거 모르는 사람 많다. 요거 알면 합격이다. 7번. 주택은 보통 몇 년 하노? 2년 하지? 그러면, 상가는 보통 1년 하죠? 상가를 3년 할 수도 있어, 그냥. 월세 좀 깎아줄게, 3년 하자. 그래야 돼, 세입자는. 어차피 할 거면. 들어가서 내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1년 해야 되고, 막. 월세 더 주더라도. 난 뭐 5년 해야 되나? 대신에 깝자! 안 해도 5년 갑니다, 상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가잖아. 근데 봐요. 요놈이 1년 지나고 2년 해서 1년 지나고 100번을 5% 범위에 올리면 되나 안 되나? 주택을 2년 했어 처음에. 그럼 1년 지나고 100번 5% 범위에서 올리면 되나 안 되나?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된다고? 2년 정했는데 올립니다. 올려도 된다가. 와, 오늘 좀 하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럼 3년 정했다. 그럼 3년 동안 10원도 안 올리나? 2번 올릴 수 있어. 1년 지나자마자 올리고 또 1년 지나면 2년 지났을 거 아니야?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잘 안 올립니다. 왜? 처음에 3년 동안 걸 생각해갖고 다 올려서 받아서 그래. 법적으로는 1년 지나자마자 5% 자꾸 올려야 돼요.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다. 실망하면서. 임대차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목소리 큰 놈이 작대야. 중개사도 잘 모르는데도 실망하고. 그럼 질문해보자. 기간이 끝났다. 2년 끝나고 재계약한다. 그때는 어떻게 되노? 아까 계약갱신 요구가 아니고 2년 끝나서 다시 재계약한다. 그럼 얼마 올리노? 마음대로 올립니다. 그때는. 기간 중에 올리거나 아시겠어요? 올리고 나서 또 1년 그때 5%지. 존속 기간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봐요. 기간 끝난 지가 보증금을 얼마 올려요? 1억 2억 올리잖아.
이러면 그 보전금이 올라갈 때, 전세금 올라갈 때 생각해봐. 2년 지나자마자 1억짜리가 3억 하잖아, 막. 2년 전에 그랬잖아, 여기도. 기간 끝나고 올릴 때는 마음대로 올려. 100분 5가 아니고. 그 시세에 맞춰서, 그죠? 시세 맞아요, 시세 안 맞으면 안 되지. 뭐라고? 좋은 질문이야. 묵시적 갱신이 돼도 올려. 몇 퍼센트 안에서는? 5%에서. 예. 계약 갱신 요구가 돼도 올려, 아까처럼. 그렇죠. 대부분 주인도 그렇고 그냥 그만 3년에 하면 안 올립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려고 지금 미리 많이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간에 올려봐라. 주인하고 세입자가 기분 좋겠나? 그런 것 때문에 안 올리지. 법적으로는 서로 싸웠다. 매년 올립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고 막 옛날에 닫았는데 달서에 보면 죽전사거리에서 쭉 요렇게 가면 저리 가지, 성서 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가는 게 있잖아요. 1호선 라인으로 가다 보면 그곳 옆에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원이 처음에 85만 원이었대. 나는 이제 모르는데 들은 이야기예요. 월세가. 건물도 막 흐르면 중개사건이었어. 주인이 꼬박꼬박 5% 올리니까 10년 지나니까 얼마 올라갔겠노? 140 얼마가 된 거야. 85만 원짜리가. 이야. 그렇게 누가 더 가나? 안 더 가지. 그 주인하고 싸우면 안 된대도. 법적으로 올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올려줘야 돼. 다른 데 이사해봐라. 옮기는 비만하면 얼마고? 시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원 닫은 지 한 5년쯤 되는데 문 닫은 지랑. 그래요. 이 모르는 게 많다. 괜찮다. 그래도 합격한다. 자, 권리금 어디에만 있다? 상가에 있고 주택 없다. 자, 됐어. 그러면 또 하나 더 이제 설명합니다. 218페이지에 자, 필수 2번 읽어봐요. 자, 잘라볼까? 건저당에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 이까지 잘라봐. 그럼 건저당 몇 페이지 한다? 218. 건저당 2번, 필수 2번. 건저당 설정하시는 뭐야? 이게 사무실이지? 사무실이면 주택이가 상가가? 상가 적고. 그 놈이 어떻게 됐노? 그 다음에 읽어봐요. 주거용으로 변경고 1을 임차한 소액임차인까지 잘라라. 그럼 적어요. 그럼 이게 주거야 아니야? 이거 따지는 문제야. 적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다시 뭐라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하나 더. 실지 용도로 따집니다. 실지 같은 말이야. 몇 페이지 한다고? 18회 2번 합니다. 218회. 언제 따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실지 용도 가지고 따져. 그러면 건저당 당시에는 사무실이니까 상가였지. 맞아 안 맞아? 주거용으로 변경되고 1을 임차했지. 그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는 뭐야? 주거지.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래 돼야 돼.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이러면 오피스텔. 주거도 있지만 뭐가 있노? 사무실 있잖아. 용도는 오피스텔 사무실이야. 아마 요 앞에 있는 요것도 사무실이죠, 이거? 요 앞에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상가 많다, 사무실. 그것도 뭘로 쓰면, 공부사는 사무실 돼 있어. 근데 뭘로 사용하면? 저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주택임대차 부부 적용된다. 실지 용도. 공부 안 따져? 그거 조심. 자, 이제 넘겨요. 자, 220회 대학력과 우선변제. 자, 요거 칠판. 주주 들어봤어요, 주주? 앞에 주가 뭐야? 뒤에 주는
두 가지를 마친 언제부터? 다음 날을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야. 두 가지를 마친 다음 날이야. 그럼 같은 날 안 할 수 있잖아. 그럼 두 가지를 마쳤으니까 뭐야? 뒷날이지. 그런데 실무가면 칠판. 이 주택인도는 실무가면 안 따집니다. 왜? 이사를 언제 하는지 몰라. 뭘 알아?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딱 공적장부에 있잖아. 동사무소 가면. 그래서 하는 거야. 요거 따져 보통. 전입신고 딘가 뭔가. 그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야. 실무가면 요거 따지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야. 만일에 전입신고는 극단적으로 6월 10일 했어. 이사를 6월 12일 갔어. 그럼 13일 0시를 해도 0시부터 대항력이 돼도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주주는 상가는 어떻게 해야? 앞에 상가금을 인도야. 우리 학원 같으면 이 건물 인도받고 뒤에는 뭐야?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그것만 달라. 똑같아 내용은. 역시 다음날 0시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사업자 등록을 마친대요. 법조문이. 사업자 등록 신청일까 마친댈까? 참고로 주민등록은 마친대요. 언제 마친다? 전입신고한 때야. 그럼 사업자 등록은 신청한 때입니다. 상가는 이러면 다 쉬어.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 상가는 다 뭐다? 시엇. 그 가지도 장난치더라. 얍삽한 문제. 접근행 알아야 되고. 자, 거기서 1번, 2번. 이런 거 필수 1번과 2번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1번, 2번 표현이 다르지 똑같다. 7번 봐요. 1번 저당이 있어. 2번 주주를 갖췄어. 3번 저당이 있어. 경매되면 어떻게 된다? 요놈이 경매 신청했어. 요 주주 어떻게 되나? 대항력 있나 없나? 또 여러분 대항력은 주주만 따지지 확정일자 아니야. 확정일자는 좀 이따 나온다. 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그 밑에 있네. 다시 220의 맨 위에 주주 1급의 큰 글자. 대항력이고 그 밑에 그네 뭐? 확정일자 받으면 뭐야? 우선 변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는 별개야. 일단 달라. 그럼 칠판. 여러분 대항력 있나 없나? 어?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다. 실명 말해라. 누구보다 빨라야 돼. 최선순위 저당보다 빨라야 살고 뒤면 뒤진다 했잖아. 경매 신청한 놈 찾지 마라. 그 부동산에서 가장 빠른 저당권 잡아라. 그놈보다 여기 빨라야 돼. 그러면 대항력 있고 그놈보다 늦으면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고 선이면 대항력 있고 후면 대항력 없다. 빠르면 살고 뒤면 뒤진다 했잖아. 그거다 그거. 뒤진다. 대항력 없다.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대항력도 없고 요 상태면 우선 변제권 있나 없나? 없다. 왜? 확정일자를 안 갖춰서. 그게 차이야. 그럼 이제 하나 더. 확정일자를 갖춰도 하면 어떻게 되느냐? 7번. 주주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주는 티켓이야 이거. 여러분 열차 타려면 티켓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란 티켓을 받아야 돼. 그러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대항력은 주주마다. 근데 확정일자를 갖추면 뭐 받는다? 우선 변제. 이 우선 변제는 또 확정일자 순서를 주는데 거기는 또 뭐가 중요하다? 전제가 돼야 된다. 뭘 먼저 갖추고? 주주를 갖추고 확정일자 갖춰야지. 확정일자 먼저 갖췄다? 안 돼. 질문해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다.
무슨 대출? 전세금 대출? 그렇지. 그거는 확정일자 받아야지. 그래 내주지. 그거하고 다른 저당권자하고는 다르잖아. 이거는 보증금 대출, 임차 보증금 대출이잖아. 그거는 요거 자기가 갖춰야 되고, 그거는 임차인 자기 자신의 몫이고, 지금 다른 놈들과 은행과 싸우는 거잖아. 그 여러분, 담보대출 주인이 외국인이면 안 해줍니다, 또. 그런 것도 있대. 나는 업무 안 해봤지만 그런 전화를 받는 거야. 그 찾아보니까 외국인이면 금융계에서 안 해줍니다. 주인이 외국 시민권이 있잖아. 이러다든지 뭐 코제도 있잖아. 여자는 한국인데 남자가 코제야. 안 해줍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업할 때. 처음 들어보자. 많이 배워라. 나는 업을 안 해봤지만 그런 걸 전화가 온단 말이야. 수강생. 아, 그래요? 나도 처음에 안 되겠나 싶어서 또 하겠더만 찾아보니까 안 해요. 그 정도로 폐쇄적이야, 금융기관이. 맞잖아. 코제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돈 뜯기니까 이제 그래. 그러려고 안 해주는 거야, 이거. 너무 폐쇄. 참, 안타깝다. 그런 것도. 자, 그래서, 그럼 또 질문해보자. 1번 저당 있고, 아까는 주주까지만 있는데, 확정일자도 2순위 갖추고, 3순위 저당, 요놈이 개매 집어넣었다. 자, 첫 번째. 요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는 대항력이다. 불러라. 도영아, 없나? 없다. 어려우면, 요 앞에 뭐가 있노? 똥차 있으면 없다. 그만 더 외우지 말고, 선임은 이거 하지 말고, 앞에 똥차 있으면 없다. 밤차 가는 거 뭐라고? 똥차. 이게 저당이든 가등기든 다 상관없다. 없다. 그만. 두 번째, 우선 변제는 있나 없나? 우선 변제는. 아까는 이러면 확정일자 없을 때 이야기고 확정을 받으면 우선 변제는 있어. 그런데 무슨 순위야? 확정일자 순위니까 누가 먼저 받아가? 순서가. 이걸 A라고 B라고 C라 하면 누가 먼저 받아가? 순서가 A, B, C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응용을 해볼까? 1번 저당이 A다. 2번 주주가 줬다. B가. 그리고 3번 또 다른 저당이 C가 있었다. 확정일자는 네 번째 갖췄다. 이게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기출문제 이렇게 어려 나왔다. 뭐가 있고 그 다음 주주 같지? 그리고 또 다른 저당이 있어. 확정일자는 요 놈보다 더 늦게야. 자, 1번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답이 없네. 앞에 뭐가 있노? 왜 우선 변제는 있지?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있는데 순위가 어떻게 되노? A, C, B인 거야. 확정일자는 늦게 받으면 아까는 요 2라인을 받았잖아. 그래서 다행히 요놈 받고 받는데 확정일자가 늦으니까 우선 변제권 있으면 맡기고 순위가 늦으면 실익이 없는 거야. 대금이 자꾸 위에 놈 받아가고 세 번째 받으면 남아있는 게 있겠나 다. 물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못 받아. 예를 들면 그 확정일자가 이렇게 우선 변제를 주는 순서야. 근데 저당에는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어. 저당권과 전세권에는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권리가. 경매 가면. 그래서 은행이 돈 빌려주잖아. 우선 변제 받아가려고. 자기가 1번 잡으면 문제 없잖아. 자, 이제 봐요.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러면 요 주주는 효력 발생이야? 효력 존속 요건이야? 힌트. 등기는 효력 발생이고 존속이 아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불품할수되어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발생이지 존속이 아니었다. 근데 지금 주주, 상사, 유치권에서 점유는 발생이면서 동시에 존속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중간에 이사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대항력 없다. 이 말인 거야. 그게 존속 요건이야. 예. 대답하는 것마다 다 틀려도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이거 다 알면 벌써
점수가 50점 60 나왔지. 자, 그러면 또 봐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봐요. 7번. 아니, 열심히 주주학을 갖춰도 대항력 없네? 확정일자를 또 뒤에 갖추니까 우선 변제 순위도 넣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임차인이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임차를 더 가면 그게 내 전 재산이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보증금이 내 전 재산이라도 내가 집을 한 대 딱 사면 집이 내 전 재산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요건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받게? 영순위를 받게. 여기 뭐라고? 여기 최우선 변제야. 뭐라고? 어디로 간다? 빵순위로 갑니다. 빵순위. 요건이 되면 그거는 이제 어디 있노? 223페이지에. 자, 밑에 박스 받아도 되고 위에 큰 글자 받아도 되고 1번 언제까지 뭐 갖춰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입니다. 저당권이 아니야. 경매 신청이 되기 전까지 주주만 갖추면 돼. 뭐는 필요 없노? 확정일자 필요 없다. 그리고 2번이 범위와 기준. 아까 지역별로 우리 소액보증을 외웠죠? 서울이 아까 얼마였어? 1억 6천 5백만 원 이하가 돼야 돼. 그걸 초과하면 10원도 해당이 안 돼. 그럼 다 줄인가 이거 얼마죠 아까? 5천 500 주잖아 서울이라면. 그거요 그거. 다시 언제까지 뭐 갖춰라? 223입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 갖춰야 돼? 주주뭐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 필요 없고 범위와 기준. 자, 주택은 얼마에 얼마? 서울이면 1억 6,500에 5,500. 과밀이면 1억 4,500에 4,800. 그 밑에 광역시 우리는 8,500이면 28. 마지막에 7,500이면 2,500. 상가는 6,500에 2,200. 5,500에 1,900. 3,800에 1,300. 3,000에 1,000. 상가는 너무 작다 적어놓고 자, 그래 됩니다. 그게 최우선이야.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봐요. 그러면 7번.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자, 그럼 봐요. 요건만 구비되면 이 F, 이 임차인이 주주만 갖추면 경매기입 등기 전까지 6번이든 이자가 10번이든 어디로 가? 영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영순위 최우선은 저당보다도 먼저 받아가. 1순위 저당보다도. 이런 놈이 몇 명 있을 수 있노? 원룸 같으면. 금액이 작겠지. 수두룩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야. 그 주택가액 얼마? 2분의 1을 한도에서 줍니다. 최우선 면제가 너무 많은 거야. 다시 말해서 2,500짜리를 하자. 2,500이 5명이 얼마고? 1억 2,500이가? 1억 2,500. 근데 경매가 2억이 돼서 그러면 2분의 1은 얼마야? 1억 가지고 줍니다. 다시 말해서 최우선이 너무 많으면 2,500도 못 받을 여지도 있어. 그게 주택가액의 2분의 1인 거야. 상가도 2분의 1입니다. 두 개 똑같아. 옛날에 상가는 3분의 1 해줬다. 다 받겠다. 자, 그래서 이제 봐요. 그래서 은행은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내줄 때 어떻게 합니까? 방이 4개 있으면 일률적으로 2,500씩 까고 계산해서 내줍니다. 그래서 대출을 다 안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자기가 1순위로 담보를 잡아도 돈 빌려주고 기입 등기 전까지만 누가 나타나면 세입자가 나타나면 그 사이에 어떻게 돼? 자기보다 먼저 받아가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방이 4개면 일률적으로 2,500씩 까고 그럼 얼마고 4개면 1억 까고 그 다음에 계산해 준대도 그 담보 시세하고 이래서 돈 빌려준대도 그래야 저당권을 안 잘하잖아. 그러니까 주택에서는
한 60% 요리 나오는 거야. 계산, 통산, 감작하면 그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업할 때, 방 몇 개고, 알았다, 얼마다, 그러면 얼마 나오겠네, 딱. 여러분 알아야지, 은행복,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실무다. 그걸 안 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또 뭐, 문 닫고 그래요. 알아서 하고. 부동산 오픈해서 문 닫는 사람 1번이 누군가 하면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사무실에만 있어. 6개월도 못 갑니다. 오픈해놓으면 밖에 돌아다녀야지. 사무실에 누가 오노? 실장 앉혀놓고 외부 활동해야 된다, 이 말이야. 친구 만나고, 돈 좀 있나? 좋은 물건인데 투자를 이렇게 석 흘려야 된다. 살아 가면 안 된다. 사지 마라. 네 돈도 없으면 무슨 소리 하노? 나중에 돈 벌을 때 보면 잘못되면 내 욕할 거 아이가. 제발 친구끼리 나 중개 안 한다. 그리 엄포 놔야 돼, 처음에. 처음에 하면 좋은 물건 소개시키들. 좋은 물건 있으면 내가 샀다 벌써. 내는 막 후순이다. 저 밑에다. 그럼 보증 얼마 꼽아놔라 해줄게. 이렇게든지 해놔야 돼. 그래서 단도를 해놔야지. 심심하면 좋은 물건 구해달래. 돈도 안 내면서. 그런 놈들은 모르는 채가 작전 가야 돼. 진짜 사고 싶나? 그러면 딱 준비해놔야 돼, 그러면. 그럼 나중에 잘못돼도 내가 원망하지 마라. 나 몇 분 받아보려고 하다가 너희한테 우리 인간관계 들으면 안 되니까 제발 적어라. 잘못됐을 때 내한테 원망 안 한다. 그걸 딱 이야기해줘야 돼, 친구들한테. 최우선은 주주마 같으면 확정제 필요 없이 갱매기입 등거에 가면 위로 가는 거야. 똥차가 있어도 걸로 가는 거야. 그건 우선 면제 이야기고. 알지? 예. 최우선은 그냥 그만 지고와 불문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거는 끝났고, 이럴 때 대항력 없잖아, 이놈. 대항력 없지? 확정이니까 우선 변자를 갖췄지만 이제 두 번째 받자. A 받고 B가 받을 거 아니야? C는 생각도 하지 말고.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인데? 여기서 요놈이 주주가 여자보다 늦으니까 확정일자 순서로 우선 면제를 줘도 대항력도 없고 확정일자 가져도 우선 면제를 주지만 저당보다 늦잖아. 그래서 순서도 두 번째야. 그렇지. 요래도 금액이 맞고 아까 갱매기 입등기 전까지 당연히 주주 갖췄네. 그러면 요리 가는 거야.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다 줘, 안 줘? 최우선 일찍만 주잖아. 그러면 영순위에서 최우선 면제 2,500이면 우리 지역이면 받아가고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은 저당 받아가고 여기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F번이 요 10순위 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쭉 2,500은 여기서 받고 다른 놈 받고 앞에 놈들 그리고 10번에서 받아가는 거야. 못 받은 게 3,000 있다면 예를 들면 3,000 받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그런 거야. 최우선은 누구든 불문하고 영순위.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한 장 넘겨봐요. 자, 224에 무슨 갱신? 법정갱신. 여러분, 법정갱신은 다른 말로 묵시적 갱신을 합니다. 연장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연장되는 거야. 거기서 주택은 몇 년이 되노? 2년. 상가는 1년이 되는 게 법정갱신이다. 다시 주택은 몇 년? 상가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지 통고는 누구만 오? 그게 큰 글자다. 주택과 상가에 누가 살아? 사월이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3월이 외돌이 3월이 거기 3월이다. 3월 임대인은 해지 통고 안 된다.
임차인만 한다. 그렇게 외우면 되고. 자, 등기명령제도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자, 넘겨요. 그 다음에 신설제도 그 있는데 225에 읽어보면 되고. 자, 226 상가 이제 권리금만 보면 됩니다. 상가는. 그래서 교재 227에 하단에 마지막 박스에 권리금 3번 나옵니까? 굵은 글자. 자, 여러분 권리금 뜻이 뭐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정의 봐요. 정의. 찾았어요? 자, 우측에 줄 거예요. 영업시설 비품 1번. 영업시설 비품 1번. 227. 자, 거래처 2번. 신용 3번. 영업상 노하우 4번. 그 옆에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거기 장소입니다. 목. 거기 5번. 그 5가지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하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은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리금은 보증금도 아니요 차임도 아니다. 이외다 이외. 그래 하고 있잖아 지금. 자 이제 내용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임대기간 끝났어 어제. 임차인 못 찾았어 신규 임차인. 권리금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 다음에 3번 방해 별표. 임대인이 방해하는 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중요하다. 다시 누가 방해? 1번 언더라인 수수. 마지막에 요구 수수. 2번 지급 못하게. 3번 언더라인 되어 있는 거 현저히 고액 차임과 보증금. 4번 맨 앞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마지막에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다. 요 4가지가 방해입니다. 이해야 됩니다. 그거 나온다 그래. 다시 방해 사유 4가지가 뭐라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거절. 자 됐어. 한 장 넘겨요. 자 228은 4번 임대인이 정당하게 임대차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벌써 4개가 나왔다 우리 시험에. 좀 굵은 글자로 돼 있잖아. 자, 첫 번째가 새로운 임차인이 자리가 없다. 두 번째도 새로운 임차인이 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 세 번째는 몇 년 동안 영업 안 했다? 1년 6개월. 마지막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 만나서 권리금 계약하고 지급했다. 요거 찾았어요? 자, 5번 손해배상합니다. 낮은 금액, 높은 금액. 낮은. 몇 년? 3년. 임대차가 종료야? 아니면 방해한 날부터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다. 방해가 아니다. 그리고 7번 권리금 적용되지 않는 게 4개 나온다. 7번에 굵은 글자 쭉쭉 읽어봐요. 4개. 국유재산, 공유재산, 마지막 전대차잖아. 단 전통은 인정입니다. 시장. 자 그렇게 한 번 더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택상가가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현실과 직결된다. 몰라도 알아야 된다. 중개사 안 해도.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231이 뭐라고? 자, 주택 문제 하나 봅시다. 자, 상가하고. 자, 여러분 몇 번 보는 거면, 자, 583회.
15번 찾았어요? 자, 옳은 거다. 기억. 다가구 줄 거라. 특강할 때 다 한 거다, 그 기억. 다가구 줄 것이고, 다가구는 뭐만 적으면 된다? 집은 적어라. 집은만 신고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 쭉 가서 그 다음 줄에 다세대 주택 줄 거라, 그 다음 줄에. 다세대가 뭐야? 빌라나 아파트를 했잖아. 다세대 줄 것이고 적어라. 집은 플러스 동호수. 여러분 주민등록 다른 말로 전입신고할 때 다가구는 뭐만 하면 돼? 집은만. 원룸이다 다가구는. 다세대는 집은 플러스 동호수까지 해야 돼.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게 무슨 가구고? 원룸이었지? 거기 뭘로 바뀌었노? 그럼 처음에 뭐만 신고했겠노? 집은만 있겠지. 그때는 바뀌어도 대항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정도로 임차인을 유리하게 해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대항력 상실하지 않는다. 맞네? 니은 읽어봐요. 대지 환가 대금에도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요. 또 조심해야 될 게 토지를 임대차 안 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임대차 할 때 주거용 건물만 하고 상가도 상가 건물하지 토지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까지 포함해서 준다고 우선 면제를? 대지 대금 포함. 그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마지막에 되게 읽어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멸해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대항력을 갖춰다 줄 거요. 그리고 소유권이 양도 줄 거.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 새로운 주인이 져야 되지? 그게 줄 거. 양수인이 보증금을 한 채무를 부담까지 줄 거.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차인이 뭐 했다? 주민등록을 옮겼지. 그래도 임차인이 부담한 그 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새로운 사람이 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봐요. 아까 주주는 대항력권을 했잖아. 주민등록 옮겼잖아. 그때는 다른 놈에게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보여? 헷갈리면 안 돼요. 주인이 갑이어서 을이 뭐 갖췄어? 주주 갖췄잖아, 1번. 그리고 병으로 바뀌어서 병이 양수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대항력 갖추고 주인 바뀌면 요놈 벗어나고 요렇게 책임지잖아. 이자가 져야 돼. 그리고 나서 이자가 뭐 했다도 세 번째가 이걸 이전했다 하더라도 이자기는 유지돼 안 돼? 돼. 대신에 이자가 또 바뀌면 4번 또 다른 놈에게 바뀌면 이때는 어떻게 돼? 여기 없잖아. 그게 대항력이 없는 거야. 당사자끼리는 당연히 뭐가 있어? 주장할 수 있잖아. 채권이라도. 이자가 이미 바뀜으로써 다시 대항력을 갖추고 주인이 바뀜으로써 새로운 놈이 책임지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사가도 어떻게 된다? 다른 놈에게 안 되고 경매되면 대항력이 없다는 거지. 요 놈이 진 채무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임차, 뚝재, 양수인은 임대인지 성계야지. 여자는 벗어나고 요 놈이 책임져야 돼. 그런데 여자가 뭐 했다면 뭐 일 가더라도 그거는 그 다음에 다른 놈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거지. 주제를 안 갖추면 대항력은 누구에 대한 효력이야? 제3자. 제3자에 대한 효력이라도. 그 양수인이 책임진 거는 전입을 가도 그 보증금은 물어줘야 돼. 누가? 그때까지는 양수인이 딱 취득할 때쯤 대항력 갖추고 있었잖아. 그 말인 거예요. 그 후에 나가도 그거는 다른 제3자에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양수인이 받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의고 판례입니다. 다시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자가 이미 주주로서 대항력 가지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가더라도 그래 되면 전입이 없으면 다른 놈에게 또 바뀌었을 때 요놈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지. 요놈은 책임져야 된다. 상가 한번 봅시다. 상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요거네 봐요. 589 589에 몇 번? 17번. 그냥 7번이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러분, 세종은 어디다 가노? 서울이가, 과밀이가, 광역시가, 기타가? 광역시 소속입니다. 아직, 그거는, 다시 봐요. 226에 요약지. 요약지 226. 그 적용범위 나옵니까? 자, 대통령이 정한다. 보증금. 서울, 과밀. 다 쳤어요? 그래도 광역이 뭐가 있노? 세종, 안녕, 김광. 안녕, 김광, 파화네. 그 다음에 기타가 3억 7천만. 그럼 세종은 어디 소속이다? 그럼 얼마야? 5억 4천 이하가 돼야지. 근데 초가 돼도 정리되는 게 아까 뭐라고? 대권, 회계, 감.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했습니까? 6억 했네? 월차인 100이면 얼마고 이거? 7억짜리잖아. 그러면 5억 4천 이하인데 초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상가 건물의 원칙 적용 안 되고 적용되는 거는 뭐 적어라? 대권, 회계, 감. 그 문제입니다. 대항력 되고, 권리금 되고, 해지권 3개 되고, 계약갱신 요구되고, 간염병에 대한 아까 해지 있잖아. 3개월 동안 장사 못 해서 이거. 기억 읽어봐요. 그 점포 이전하는 게 상가건물 인도잖아. 사업자 등록 신청했네. 그 다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맞아, 틀려. 대항력은 적용한다 했잖아. 대권, 회계, 감. 대권, 회계, 감. 이연 읽어봐요. 우선 면제 줄 거 봐라. 우선 면제는 정대 안 돼. 대권, 회계, 감이지. 우선 면제가 그거 없잖아. 마지막 읽어봐라. 그래서 나가리. 간접병 나오네? 뭐 할 수 있노? 해지하면 이거는 적용받아 안 받아? 받는다 했잖아. 그럼 기억되으시네? 대권, 회계, 감.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아까처럼 존속기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최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맞아, 틀려? 아니, 그 질문에 리얼 요 값과 을의 경계는 존속기간은 최단 1년이다. 틀리죠? 최단 안 받는다 했잖아. 예. 자, 그럼 이제 을이 임차니까 을이제 갑순이 을 임차인은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잖아. 대권, 회계, 감 권리금 받을 수 있잖아. 그래 온다. 그럼 을은 계약갱신 요건도 있잖아. 그럼 최초 몇 년 할 수 있다? 포함해서 10년 할 수 있잖아. 상가니까 고지문 나와도 맞는 거야. 그 우리가 배웠던 대권, 회계, 감은 적용된다 해도 초과해도 대권, 회계, 감. 존속기간 적용 안 됩니다. 우선 면제 안 돼.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저 이제 교재는 집합건물 231. 자, 요 건물입니다. 우리 학원도 집합건물.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 다 요 속합니다. 주상복합 다 이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 집합건물 하게 되면 상인들에게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나? 나는 2차선에 그냥 옆에 있는 상가 건물이 가장 좋다. 2차선. 무단 횡단도 되고, 왔다리 갔다리. 그게 가장 좋은 상가다, 여러분. 아니면 아파트 안에 딱 있어갖고 그걸 독점하든지. 자, 어떻든, 여기 이제 집합 건물 합니까? 원래 봐요, 여러분. 하나의 건물에는 소유권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집합 건물 몇 개 있노? 아파트. 이건 100일 동안 몇 명 살아, 자구로. 그게 구분 소유잖아. 그게 전유부분이야. 그 집합 건물이 되려면 첫 번째, 무슨 부분?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 전유 부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101호, 201호. 공용 부분은 복도, 대지 사용권은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칠판. 이 전유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 불러? 우리는 구분 소유자라고 불러요. 무슨 소유자? 그 구분 소유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다시 구분 소유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 집합 건물은 관리단도 있고 관리하는 인이 있어. 이자들은 뭘 만들어서 해야 돼? 규약, 정서, 아파트 관리 규약, 그리고 뭐? 집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돼. 자, 마지막에 건물이 멸실하면 뭐 해야 돼? 복구. 다시 한번 짓죠. 이게 뭐야? 재건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 집합 건물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공부한 아까 주택, 상가, 집합, 가담법, 실명법 5개 중에서 각각 하나, 어디서 하나 더 6개 나옵니다. 대부분 주택, 상가에서 하나씩 더 나왔는데 작년에는 여기서 하나 더 나왔다. 자, 먼저 그러면 교재 233부터 해보죠. 1번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읽어봐요. 자, 그래서 등기나 등록은 필요 안 해도 구분소유권 성립합니다. 구조 이용상 독립성. 구조와 이용이 독립이 돼야 돼. 남의 집을 통해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되고, 가로 열고 등록이란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없이도 성립한다. 구분소유권은 등기 필요 없다.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담보책임 읽어봐요. 공용부분은 언제부터? 사용승인일부터. 전유부분은? 그렇죠. 이게 달라요. 왜? 자, 아파트가 2년 전에 입주해서 분양돼가지고. 근데 1층은 잘 안 나가잖아. 오늘 세를 더 간 게 아니고 분양받아서 들어갔어. 그럼 그 전유부분은 언제부터? 인도받은 오늘부터 뭐 하는 거야? 담보책임 카운터 시작이야. 하지만 공용복도는 사용승인 받는다. 포인트가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무슨 부분이 나와요? 공용. 자, 거기서 이름 봐요. 이 공용은, 자, 공용은, 자, 법정이 뭡니까? 이게 구조야. 규약이 있어. 법정은 등기해요, 안 해요? 규약은 한다. 또 있네. 구조는 등기 안 하고 규약은 하고. 이 공용 부분 덕실 변경도 등기한다 안 한다. 덕실 변경. 덕실 변경 등기 안 해? 안 합니다. 다시 교재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234페이지 맨 위에 큰 글자 읽어봐라. 등기한다 안 한다? 규약만 하고 그 밑에 공용문 덕실 변경은 또 안 한다. 꼭 해야 돼요.
자, 거기서 필수 4번 읽어봐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 건물을 설치, 보존, 허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흠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이지. 거기 전유 부분 하면 틀린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 추정합니다. 그 공용 부분은 누구 거야?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지. 그래서 누가 책임져? 구분 소유자가 책임지게끔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도 읽어봐요. 뭐가 틀린도? 사용은 용도다. 용도 중요하다. 비용은 지분 비율입니다. 그러면 지분 비율 줄 것이고 적어봐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집합 건물 아파트에서는 지분은 뭐가 결정한다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아파트 평수가 커야 된다. 그래야 지분이 크다 이 말이야. 근데 사용은 어떻게 한다고? 지분 비율 아니고 용도입니다. 여러분 민법상에서 공유는 어떻게 사용해? 지분 비율로. 근데 집합 건물에서 복도는 어떻게 사용해? 용도. 유명합니다. 어디에 쫓아? 용도. 중요하대도. 질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8번 묶어봐라. 특별성계인이 누구야? 매수인이나 경락인이야. 자, 여러분이 특히 상가입니다. 여러분, 주택은 체납관리비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자, 상가에서 경매를 받았는데 뭐가 있다? 체납관리비가 있어. 어느 부분 성계한다? 공용 부분. 찾았어요? 전유 부분은 성계 안 합니다. 하나 더. 연체로 성계 안 해? 안 합니다. 연체로 성계 안 해요.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무슨 말이야? 읽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을 해줘봐요. 그 해석 못하면 어떤 놈이 체납가비를 성계했다. 이해가 돼요? 뭐 상가건물을 경매나 매수해서 성계했다. 다시 그걸 팔았다. 그럼 성계한 그 관리비 책임진다? 없어진다? 그대로 진다는 거예요. 넘겨도 여러분이 경매로 상가건물에 경매받으니까 체납관리비가 만일에 1,000만 원 있다. 책임져야 돼. 그 상가건물 팔아먹었다. 소유권 이전에도 책임집니다. 거기 고팔레다. 이전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팔 때는 그 매수인 보고 내가 부담하여 딱 약속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만큼 더 까고 뭐 하든지 결정해놔야 돼. 아니면 좀 금액을 많이 받고 그냥 관리비 주고 땡치거든지. 특히 집합건물 들어가 보면 관리비 때문에 항상 싸웁니다. 억수로 머리 아파요. 왜? 관리비가 평당 2만 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은. 가장 싸야 2만이야. 대구도 가보니까 12,000원, 14,000원이다. 저 시내는. 이야. 관리비가 여러분 그것도 분양평수를 받아. 실평이 아니고. 그럼 만약에 100평 분양이다. 14,000원 얼마고? 140이잖아. 1년이면 얼마고? 관리비 때문에 중대도
집합금을 아직 안 들어가봤네. 관리비 죽는다. 그런데 중개사무실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관리비 많이 나와야 10몇 만이야, 그냥. 맞잖아. 10평 꼴쩍 하잖아. 그래도 분양평수는 15평일이 된다. 그럼 15평 2만 해도 얼마고? 30만원이고. 15,000원 하면 얼마고? 15만원 밖에 되더라.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크단 말이야. 죽는데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1층 아니면 받지 마라. 4층, 5층 받으려면 내가 학원 한다든지 아니면 세가 안 나가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아니면 상가금을 받으면 코피 터진다. 관리비 때문에 나중에 준대도. 관리비 내야지. 세 안 들어오면 또 은행 금융이자 내야지. 돈은 안 벌지. 누구 와이프는 족족하지. 그게 인생입니다. 투자 잘못하면 누가 가장 싫어한다? 집사람이 가장 싫어. 죽을 때까지 씹습니다. 꼭 허락받고 투자해야 돼. 그리고 대부분으로 보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필이 와. 빨라. 돈 된다 안 된다 딱 보고. 저 분양거래 얼마인데 되겠네. 딱 온다 해도. 근데 보통 일반에 우리 남자들은 무디야. 잘 보는 사람 별로 없어. 잘 알아. 특히 여성분이 빨라. 그런 게 섬세한 거야, 여성분. 멋있어. 여성분한테 물어봐야 돼. 투자할까 말까 이런 거는. 그 분양가 찍으러 다니는 사람 다 여자지, 남자는 그저 바가지, 바지 사장님을 그저 따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결정은 여자가 합니다. 남자는 절대로 결정은 없어요. 그렇게 물건 보러 왔다, 남자 오면, 사모님 모시고 오셔야 돼. 너는 아니다, 이 말인가, 이거, 너는 허사비야, 그냥. 보고 꼭 가서 사모님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 결정 못 한대도, 참. 우리 같으면 내가 하지, 뭐든지. 하고 하는데, 김건호도 자기가 한다, 우리 중개사법도. 하도 카리스마가 크잖아, 강한 게 이러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한테만, 알았어, 자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남자 필요 없다. 10분, 3년 연속 나왔다, 그 문제, 10분이. 10분 읽고 해석 좀 해봐라. 이게 공유에서, 소유권 공유에서 2번 나오더만, 지금은 작년에는 여기서 집합금을 해서 나왔다, 이게. 똑같은 판례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1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네? 그러면 다른 놈들은 인도 하살표 앞에 틀리고 인도 청구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자,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해도 다른 소수는 뭐 할 수 없다? 인도 반환 청구 안 된다? 카마다 뭐라 할 수 있노? 예방이라든지 금지 이런 청구한다. 유명한 판례다. 3년 연속 나왔다, 시험. 2번은 공유에서 나왔고, 작년에는 요즘 공용부분 여기다. 공용부도 공유잖아. 지금 아파트 공용부분이 뭐야? 복도가 공유이 아니야? 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옛날에는 인도 청구할 수 있었어. 그게 바뀌었어, 3년 전에. 그러니까 3년 바뀐 거에부터 해서 벌써 3년 연속 나왔어, 이게. 인도 청구는 안 된다. 뭐는 된다? 배제나 재배, 이런 거는 된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인도 청구할 수서나 행위 금지라든지 배제라든지 이런 거는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은 인도가 반환이야. 독점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소수가 하더라도 반환은 못한다. 옛날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었어. 안 된데도 없어나마 바뀐 거야, 시험에서. 판례가. 그 다음 대지 사용권. 요거네, 요거.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 요거. 그럼 대지 사용권은 보통 2개입니다. 소유권 아니면 빌린 거야. 빌린 거 3개가 뭐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지역권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알면 돼. 자, 그 밑에 이제 또 분리처분금지 나오네. 칠판 요 두 개. 전유와 공용을 분리처분하면 되나? 안 된다. 하나 더 칠판. 전유와 대지상권도 분리처분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둘 다 안 돼. 그런데 차이가 뭐야 물으면 요 전유 부분과 복도는 절대적으로 분리처분할 수 없고 요 전유 부분과 토지상권 아까 요 소유권 이런 거 요거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잘 들어봐요. 이게 지금 공업지역을 대표했어. 그 당시에는 그냥 아니었는데. 그럼 그 아파트 질 수 있나? 못 짓잖아. 그럼 토지만 분리처분해야 되나 안 되나? 그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전유와 무슨 부분, 복도는 절대적으로 분리처분하면 안 돼. 101호는 갑으로 가고 복도는 을로 가고 안 된단 말이야. 요거는 절대 요 두 가지는 우회와 마지막 두 가지는 뭐라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분리처분 안 돼. 원래 안 된다. 절대고 규약이 있다. 이렇게. 안 된다는 먼저 기억해놔야 돼. 그럼 또 질문해보자. 분리처분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이야기해봐라. 지상물하고 지상권이잖아. 그놈만 되고 다 안 된다. 좀 애구라. 커피가 맛있다. 해야 돼요. 그 다음 넘깁니다. 자, 이제 236에 위에 보기 전에 밑에 관리단 관리임.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몇 개 봅시다. 칠판. 관리단, 관리임 쭉 적혀 있네요. 자, 먼저 관리단은 뭐라고? 당년 성립이 절차 필요 없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뭐라고? 전원으로 구성돼. 구분 소유자 누구야? 아파트 주인. 세입자가 아니고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자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적어라. 요 관리단은 총류 적어라. 총류. 총류가 뭐야? 비법인 사단입니다. 교회 종중이 총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리단도 뭐라고? 총류. 총류는 무슨 말이다? 비법인 사단. 합의가 아니야. 자, 그 밑에 칠판. 관리인 읽어봐요. 그렇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이면 그럼 10인, 7이야, 10인이야? 7 아니다. 10인 이상이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다. 7로. 7 좋아하지 마라. 10이다. 그 다음에 10인 이상이면 선임할 수 있다. 하야한다. 하야한다야. 그럼 9인까지는 안 줘도 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임기는 몇 년? 2년 내에 할 수 있다는 뜻이 있다. 자, 거기서 그 필수서 한번 읽어봐요. 어디에 청구한다? 법원에 해임 청구합니다. 원래 그 밑에 4번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 집회에 이사하는데 그 관리인이 부정행위 부족하면 관리단 집회에 해임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 자기 선임했는데 발언 하루를 굽잖아. 그래서 법원에 해임 청구합니다. 그 밑에 6번 읽어봐요. 그렇죠. 관리인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8, 9, 10은 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위원회 두면 관리위원회 규약에 달리 정하가 없으면 관리는 관리인의 계를 요하지 않는다? 한다. 9번 관리는 위원이 될 수가 없고 마지막 관리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라면 그 사유가 아니면 서면 대리 의결권 안 되고 마지막 자, 그 다음에 237 6번이 뭐예요?
자, 요겁니다. 칠판 봐요. 여기 있네. 의무를 위반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뭐 한다고? 행위를 그만해라. 의무 위반하는 게 스탑해라 이 말이야. 사용 금지가 있고 경매 명령 청구가 있고 계약 해제 인도 청구 네 가지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는 조치입니다. 네 개 찾았어요? 1번 행위 정지 줄 거라. 가반수 적어라. 행위 정지는 어떻게 한다고? 가반수 결의받고 해야 돼. 2번이 뭐예요? 3번. 4번이 그 사용 경매 해제 인도 청구는 적어라. 4분의 3입니다. 몇 분의 몇? 4분의 3 결의받아야 돼요. 몇 분의 몇이라고? 4분의 3. 여러분 집합 건물 이거는 뭐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슬슬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별결의 또 바로 나와 있네. 찾았어요? 자, 5분의 4가 더 중요합니다. 읽어봐요. 재건축 결의 또 내용 변경 또 2분의 1 초과시 복구 결의 그 다음에 서명 결의고 자, 그게 중요하죠. 마지막에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 변경은 5분의 4인데 그 밑에 3분의 2 읽어봐라. 그냥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입니다. 그게 어떤 글자 앞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5분의 4예요.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4분의 3은 아까 칠판 요 세 개제 사용, 경매, 해제 인도초과 4분의 3이잖아. 하나 더 앞에 규약을 만들고 바꾸고 없애는 거. 규약 설정 변경 폐지까지. 그럼 4분의 3이 몇 개고? 4개. 원래 여러분 공용 부분 변경이 어디 있었노? 2년 전까지만 해도 4분의 3에 있어서 오래전에 혹시나 공부하신 분 아무도 없겠지만 거기 바뀐 거야. 3분의 1로 가고 권리변동 수반하면 어디로 가? 5분의 4로 간 거예요. 그게 바뀐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아닌데 아니고 마지막 4번 읽어봐요. 각 건물마다 동의 줄 거 봐. 이게 다르다 이런 거예요. 자, 칠판 1단지에 101동, 102동 2개만 있다. 103동 3개 있다. 자, 동의. 그럼 조금 전에 아까 재건축 결의는 몇 프로 몇이야? 5분의 4는 몇 프로야? 80%잖아. 그거 어떻게 계산하노? 도영아. 5분의 4는 몇 퍼센트 물으면 4 나누기 5 하면 돼.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다. 20을 한다고요? 예? 그래 하나 또 요래라고 20%? 20%는 또 0.2지? 곱하기 0.2 그냥 20만? 20 알겠어요. 그러면 4분의 3은 뭘 곱하라고? 이것도 다 20? 25를 100을 이제 만들었고 25로? 알았어. 그럼 3분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3분의 2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100을 어떻게 만들어? 3.3으로? 99지 100이 안 되고.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알았어. 기본 아이디어잖아, 바로. 근데 100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중요한 게 아닌 게.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단지가 동이 3개 동이 돼 있다 가정하자. 이걸 재건축한다. 어떻게 하라고? 각각마다 5분의 4야? 아니면 전체야?
각각이야. 이거하고 전체 5분의 4는 다르지. 요거는 100이야, 100. 예를 들면, 전원이 찬성했어. 이걸 얼마 정도 찬성해도 되노? 세개동이면 70해도 되나? 5분의 4 넘잖아, 전체는. 그래, 넘잖아, 그런 게. 60가도 맞지? 80 되잖아. 5분의 4는 80이니까. 그럼 10주고 10주면 80, 90이가. 90, 80.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럼 저 가면 40 하면 되나? 20, 20주니까 그래도 되네? 그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는 다르다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각각 동마다 5분의 4 받아야 돼.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하나만 더 238에 그 재건축 절차 나온다 했죠? 자, 밑에 박스 봐요. 서면 최고. 자, 1번에 최고 앞에 서면 적어요.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자, 5분의 4가 재건축 결의를 했단 말이야. 반대자가 있어. 다시 어떻게 한다고? 예, 서면 최고합니다. 서면 최고 옆에 적어봐요. 재건축에 1번에 서면 최고 있잖아. 2월 내에 해답이 없으면 거절까지 적어봐. 자, 5분의 4들이 5분의 1에게 독촉각 최고 독촉이잖아. 옛날엔 당신이 거절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2월 내에 마면 그거 적어라. 아니 밑에 재건축이 있잖아. 거기서 1번 있잖아. 반대 제한 최고 나오잖아. 그 옆에 똔똔 2월 내에 해답이 없으면 거절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2번 어떻게 한다? 처음에도 반대, 지금도 반대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매도 청구합니다. 당신 팔고 나가라. 우리가 살게. 제 종합청에서 하겠지. 찬성하는 5분의 4가. 찾았어요? 그 다음에 건물 명도는 필요 없고 4번. 재건축 결의부터 몇 년 내? 2년 별표. 뭘 하라면? 철거공사에 착수 안 하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팔고 나갔던 사람이 환매가 재매도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다시 최고가 어떻게 한다고? 서면. 이 원래 해답이 없으면 참가다 불참이다. 불참. 그리고 재건축 결의부터 몇 년? 2년. 거기 핵이야. 서면 최고, 불참 2년 내. 왜 2년이다? 싸운다 재건축 2년아 이렇게. 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